뉴스니시 3부 이어가겠습니다. 조속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목표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새벽 열리는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 맞은편에 있는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을 앞두고 참모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내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접견하고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듣습니다. 백악관 공식 일정은 내일 새벽 1시부터 시작됩니다. 두 정상 부부가 함께하는 단독 회담에 이어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규모 회담, 배석자 규모를 더 늘린 확대 회담 겸 오찬이 2시간 동안 차례로 진행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핵심 의제는 완전한 비핵화와 여기에 걸맞은 보상 조치의 순서를 어떻게 짤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과 비핵화 단계별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All or Nothing 전략을 재고하라면서 제시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중재안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회담 결과는 문 대통령의 귀국 이후 4차 남북 정상회담과 상반기 중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다짐입니다.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두고 한동안 주춤했던 톱다운 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인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헌재 재판관들도 처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7년 전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재판을 맡았던 OCI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주가 변동 요인을 전후해서 대량으로 사고판 것으로 드러나서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과 함께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씨 변호사는 OCI 계열사의 삼광글라스의 중요 공시와 공정위 적발 등을 전후해서 수차례 주식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선 후보자 측은 삼광글라스는 이전부터 거래했던 가격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한 것일 뿐 기업 관련 정보는 공시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 공시 내용과 거래를 연결짓는 것은 억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강원도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 내 허위 조작 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노 비서실장 명의로 이 사안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은 산불 당시 문 대통령의 회의 주제가 늦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숙취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가 한미 정상회담을 다루면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 이미지를 편집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단순 실수인 줄 알았는데 미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다는 의미로 일부러 그런 거라고 해당 방송에 해명했다면서 어련하시겠냐고 비꼬았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3일에도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 관련 뉴스를 내보내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용해 물의를 빚자 사과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주 안에 가수 최종훈과 로이킴, 에디킴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불법 촬영 1건과 음란물 유포 5건이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로이킴과 에디킴은 각각 1건씩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승리의 경우 성접대와 횡령 등 다른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영위기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안에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대우건설에 이어 2008년 대한통운까지 인수한 뒤 극심한 승자의 저주에 허덕인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사태까지 터지자 결국 박삼구 회장이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권단의 강도 높은 자구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자 금호아시아나는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가진 금호고속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가진 지분 4.8%, 13만 3,900주를 우선 맡기고 이미 금호타이어 지원을 조건으로 담보로 설정한 박 전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의 지분 42.7%도 다시 담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를 대가로 긴급 자금 5천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가 올해 갚아야 할 돈은 1조 2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4천억 원은 채권단의 대출구입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등 그룹 자산을 팔아 갚겠다는 것이 금호아시아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항공기를 팔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정리해 3년 안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의 자구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채권단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획 제출을 두고 물밑 조율을 이어온 만큼 수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호아시아나의 자구 계획 제출과 관련해 대주주의 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서울 신한생명 본사에서 열린 행사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박삼구 회장이 물러나고 장남이 경영한다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채권단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년의 자구계획 이행기한을 제시하면서 긴급 자금 5천억 원 지원을 요청한 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8강 경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메날두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호나두 메시 선수 둘 다 출격을 했습니다. 일단 호나두 선수 이야기를 해보죠. 골을 일단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각 출격을 했는데 유벤투스 호날두 선수가 3주 전 햄스트링 부상 당했었죠. 3주 만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 그 새벽에 열린 경기에서 아약스 원정 경기였는데 네. 이 경기에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전반전에는 아약스가 경기를 주도를 했는데 골은 저렇게 유벤투스 호날두 선수가 먼저 기록을 했어요. 네, 전반 45분 상황이었고요. 예, 칸셀루 선수의 크로스였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후반 시작 30초 만에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는 뭐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고요. 무승부이긴 하지만은 17일에 있을 그 2차전 경기가 만약에 이제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가 된다면 아무래도 원정에서 골을 넣은 유벤투스가 마음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메시가 이끄는 바르셀로나도 나섰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붙었어요. 그런데 경기 결과는 지금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예. 1대0으로 오늘 경기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제골을 넣고도 경기를 비겼기 때문에 좀 그랬겠지만은 여기서 메시 선수는 골은 기록하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는 이겼습니다. 전반 12분 상황의 골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시가 이제 크로스를 올리고 수아레스가 머리로 떨궜는데 이 공이 이제 수비수를 맞고서 바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선심이 수아레스의 옵사이드를 선언했죠. 네, 보이네요. 그래서 VAR 판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판독 결과 옵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골은 결국 메뉴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고요. 메뉴는 오늘 그 유효 슈팅이 그런데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예. 슛을 10개 했는데 골문 안으로 들어간 슛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렇게 무기력한 경기를 했는데 유독 그 챔스리그에서 메뉴가 자책골이 좀 많습니다. 예. 오늘 자책골까지가 벌써 8개째라고 하는데 역대 최다 자책골 팀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메뉴가 거의 기적적으로 올라왔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군요. 네, 예. 2차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내 프로농구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챔프전이 주말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승부만 남기고 있습니다. 예. 정규 리그에서 1, 2위를 차지한 팀들이 지금 마지막에 붙게 됐는데요. 현대 모비스하고 전자랜드 이렇게 둘이서 7전 4선승제 챔프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제 그 미디어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두 팀은 4강에서 각각 KCC 그리고 LG를 따돌리고 올라왔죠. 네. 현대 모비스는 이번이 통산 10번째 챔프전인데 반면에 그 전자랜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록 그리고 패기 이 둘의 대결이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두 팀 그 유재학, 유도훈 이 두 감독도 아주 관계가 특별한데 네. 연세대의 4년 선후배 사이예요. 중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어제도 그 농담 섞인 입담을 쏟아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결승전 올라온 걸 축하하고 네. 챔프전이 처음인데 느낌이 어때? 1차전, 2차전, 3차전 치러나가는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바쁩니다. 내가 한 10번 와보니까 너무 고민하면 안 되더라고. 네, 편하게 해야겠어. 네, 두 분이 뭐 주고받거니 신경전이 상당히 느껴졌습니다. 네. 자, 어쨌든 상대 전적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뭐 선수들을 봐도 라거나 선수를 가지고 있는 현대 모비스가 한 수 위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죠. 그렇습니다. 정규리그에서 상대 전적이 5승 1패로 예. 현대모비스가 전자랜드의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기록에서도 앞서고 있어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은 정규리그에서 1위, 2위 팀이죠. 예. 그리고 상대 전적 말씀드렸고요. 평균 득점에서도 1위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이제 한 발 앞서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뭐 과거에도 이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예. 예를 들어서 2012년 시즌에 동부가 우승할 거라고 다들 점쳤는데 예, 결국 기억납니다. 인상공사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과연 어떤 팀이 이번에 우승에 더 간절한가 이런 문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요즘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어우몹. 네. 어차피 우승은 모비스요. 네. 어차피 예. 어우몹입니다. 네. 뭐 배고픈 사람이 이긴다고 배는 저희가 더 고프고요. 네. 저희가 꼭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으로 네, 우승을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의 묘미 언더독이 이기는 그런 게 좀 승부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치열한 접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팀의 멋진 마지막 승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가수들도 기념 음원을 내놨습니다. 신흥진 기자입니다. 코레아 우라 우리는 자유할 때가 잔스러운 법 잔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잔스러운 건지 코레아 우라 래퍼 BY가 직접 만든 곡 나의 땅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피겨 여왕 김연아와 국카스텐 하현우도 기념 음원 3, 4, 5, 6을 공개했습니다. 3.1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60 민주항쟁을 딴 제목인데 위기 때마다 앞으로 나아갔던 강인한 국민정신을 노래했습니다. 의미도 함께 같이 되새기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희망하는
가수 박정현과 음악감독 정재일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도 만세운동을 펼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노래를 재창작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본인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복귀한 가사라고 들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노래였는데요. 새로운 선율을 입혀서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수들의 절절한 노래는 해외에도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Situation, but when a kind of mainstream rapper comes out and makes a song, then you're like, okay, let me look into this, and you can learn a lot more from just. Cho đến bây giờ thì chắc là cứ nghĩ đến chiến tranh là chỉ sợ ấy, tại vì mình có phải trải qua bao giờ đâu nhỉ. Nhưng đúng thật là phải cảm ơn kiểu những anh hùng ấy nhỉ.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기약하며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